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 조정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와서 요 수렴을 또 한 번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려왔던 부분이 휩소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짜증나는 게 이 돌파가 여기서 내려올 때는 이게 휩소가 되지만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다시 재차 돌파해버리면 우리가 여기에서의 과정이 개미털기자 휩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에서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리테스트가 됐고 돌파한 부분을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후에 빨간색 박스를 칠해놓은 것처럼 58%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도미넌스가 오르게 됐을 때 알트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아니면 심지어 알트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계속 진짜 똑같은 말 계속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었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업비트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몇몇 이런 코인들은 좀 오르긴 하는데 중국 코인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오르긴 하는데 근데 다른 애들을 보면은 그 떨어지는 알트들이 더 많은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알트코인의 지분율이 시총에서 낮아진다라는 건 알트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벌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몇 알트들은 여기서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형제들과 스택스 같은 애들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스택스는 이 과정에서 조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얘가 이 주요한 박스의 영역을 지키다가 올라가게 되면 또 한 번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얘가 사실 진짜로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끝난 다음일 것 같기도 해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 여기서 과부하가 발생을 하면 다시 대안으로 레이어 2라는 개념이 등장을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하나의 개념이 스택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미넌스가 오르는 장세에서는 알트가 약세일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알트를 계속 모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형제들 스택스까지 이런 애들을 좀 모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비율을 제가 7대3을 어디로 둘 거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알트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난 더 좋다. 그러면 이제 1번을 가는 거고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이렇게 알트가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비트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 차이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7대3을 어느 자리로 두던 간에 결국 그 마지막 30에서 25에 30은 뭘로 있냐? 우리가 현금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거. 왜? 밑에서 잡지 못해도 결국 비트코인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결국 70에서 75%의 코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70%를 매수했다고 30%가 현금인 상황에서 내가 이걸 매수 못했다고 해서 그럼 이거 기회를 놓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김프가 어쨌든 떨어지고 있고 그럼 그렇다는 것은 한국인들 자체로도 조금 지루함을 느끼고 있고 못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과연 이들이 현금 30%만 가지고 있을까요?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더 밑을 보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꾸역꾸역 버티면서 위로 이렇게 올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장대 항복 쏘면서 자리 안 주는 것이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행보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지루하지만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내가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이게 올라가는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후에 떨어질 도미넌스의 폭은 더 커진다. 그렇다는 건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올 수가 있다? 알트장이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알트장이 시작돼서 좋겠지만 그만큼 알트들이 오르는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도미넌스가 높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알트장이 더 크게 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인드 컨트롤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정말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상승장에서 초입 부분에서 이제
찐 상승장이라고 할게요. 이거 상승장 자체에서는 중후반부기 때문에 찐 상승장, 그러니까 알트장 초입 부근에서 알트장이 넘어가는 이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되는 그 과정에 한 번에 뭐가 오냐면 도미너스가 오르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알트들이 좀 더 속된 말로 진짜 막 박살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박살날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70%까지 갈 때는 2021년 1월 달에는, 그때는 정말 비트코인이 오르고 다른 애들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땐 비트코인 형제들도 처음에 오르다가 못 올랐고 이더리움조차도 떨어지게 됐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는 2011년에 역대급 알트장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과정이 있어요. 그 가는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사실 과정을 알고 보면은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견뎌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또 뭐냐,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투라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은 사람들은 정말 이런 짜잘짜잘한 걸 진짜 이벤트를 엄청나게 견디고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리마인드라고 해서 다시 한번 올렸어요. 빗썸에서. 무슨 소리냐, 분명히 지백이 제가 영상에서도 리브랜딩 때문에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해서 지백의 한 개의 가치를 10배로 늘리되 대신 가격은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입출금 중지일시와 거래 중지일시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전 10시 정도인가 됐을 때 갑자기 물량이 던지면서 가격이 빠지니까 개미들이 무슨 상패하는 줄 알고 거래 일시 중지되는 것 때문에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11시 이후에 뭐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이거 보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같이 던져가지고 물량을 뺏긴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엄청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이거 당연한 소린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멤버십에서도, 자 이게 진짜 멤버십에서 오늘 실제로 내용인데 이거 보세요. 지백이 상패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리브랜딩이다, 받고 있으면 리브랜딩 코인을 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걸 그냥 상패로 인식하고 뭐뭐로 던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때 저는 이제 개인 지갑에 지백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싸진 거니까 지백 좋게 보셨던 분들은 줍줍해도 된다. 이때가 거의 한 30원대였을 거예요. 20 후반인가 30 초반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43원인가까지 다시 원래대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또 이제 상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보면은 자, GBC에서 원래 지백 토큰에서 지백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10배가 늘어나요. 개수가. 그래서 비트코인 ABC에서 이 캐시로 바뀔 때 그걸로 보면 된다. 왜냐? 근데 코인 이름과 심볼이 바뀌기 때문에 이 기존 코인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랜딩 하면서 GBCN이라고 되는 거는 다시 재상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추후에 10배 개수를 더 올리면서 상장 가격은 어쨌든 10분의 1 토막이 나겠죠. 10배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야 시총이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래 지원 종료된다고 공지를 뜨니까 상패로 착각하고 던지는 것 같다. 저는 이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자, 코인은 원래 이런 건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볍게 보고 이 대박을 노린다라는 그런 그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 건지, 그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인가 지난 영상인가 아무튼 뭐 그랬잖아요. 아서에이즈가 김치를 뭐 비하하면서 그러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래도 거기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먹더라도 왜 먹는지 알아야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 발전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공지가 이미 있고, 그다음 내가 코인을 내 돈 주고 들어가 있는데 내 코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없어졌을 때 질문이라는 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후죽순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고, 뭐 유튜브 댓글이나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나 이런 데 다 보니까 실제로 판 사람이 있어요. 상패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뭐 저희 멤버십 분들은 그래도 뭐 저 가격에 줍줍하는 거에서 줍줍하신 분들은 뭐 개수를 번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건 그거고,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이 크로스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저의 말도 틀릴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2차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상승장이 진짜 막 엄청나게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제때 팔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또 같은 실수 반복하면서 2022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2024년 5년을 맞이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뭐냐, 2022년은 존버하면 살려주는데요, 2024년 혹은 25년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승장이 끝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알트는 구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백이라는 롬은 리브랜딩을 할 것이고, 제가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에서 차트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케치처럼. 그때 이케치도 그러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백에 좀 기대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한 가지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좀 약간 음모론인데요, 반 정도 음모론인데, 빗썸이 공지 띄운 시점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그때 때마침 던집니다, 10시쯤에. 그리고 밑에서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올려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개미를 털어야만 했을까? 라는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추후에 가격적인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운전수들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걸 보면은 진짜 이거 곰들이 올랐다가 이제 베어마켓 뭐 떡랑충들이 올랐다 이건데 사실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지지선을 못 버티고 빠진 다음에 리테스트 한 다음에 떨어질 거다 이러는데, 이제 목표가가 250K 돼 있죠. 근데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뭐 이런 목표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중국 애들이 오르는 이유는 홍콩에서 첫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이고요. 중국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중국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나 뭐 상품들이 생긴 거는 좀 더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얘네들이 상승장이 됐을 때 항상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제 국내 플랫폼들을 좀 이용을 합니다. 거래소들을. 거기에서 이제 김프로 인해서 좀 약간 환치기 같은 그런 걸 좀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여러분들 뭐가 될 거라면, 나중에 김프가 더 많이 낄 요인이 생긴다 라는 거, 요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번이 마지막 알트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운전수들도 알 거예요. 그러면 김치코인 애들의 그 피날레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도 이제 추후에 좀 체크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 액티브 ETF 책임자가 투자자 그룹은 비트코인을 투자 고려하고 있다, 이건 현물 ETF 영향이다라고 돼 있는데, 점점 이런 식으로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리고 1분기에 미국의 토크나 국채 규모가 11억 달러를 돌파했다. 61%가 증가했다. 결국 이것도 블랙록의 첫 토크나 펀드 비들이 출시하고 20일 만에 2.85억 달러의 자금을 유입하면서 시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라는데, RWA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진짜 최고예요. 이거 지금도 주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춤하면 또 어떻게 돼요? 관심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AI나 이런 애들도 관심도 떨어지죠? 그런데 항상 어찌됐든 올해 가장 큰 건 뭐냐, 이번 상승장에서. 기존에 있던 웹2에 있던 애들이 웹3로 가는 과정에서 2.5에 해당하는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요런 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오라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레이어도 될 수가 있겠고, 뭐 그런 애들이 또 이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어쨌든 핵심 키워드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RWA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항상 코인은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불타는 게 아니고요, 내려와서 횡보할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려오는 지점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하방 경직이라 그래요.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이 기울기가 0으로 되면서 횡보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특정 고래가 2시간 전에 3,5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매입했다. 역시 이더리움도 굉장히 저평가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 블라스트 이후에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조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안에 영상을 한번 찍어서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커밍 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바이든이 3월 CPI가 상승폭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실물 경기에는 안 좋아요. 금리가 이제 그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면 안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투자 상품은 특히 뭐 위험 자산과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좋아요.
왜냐? 얘네들은 그러면 항상 뭐를 갖고 있냐면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무슨 기대감? 조금만 더 버티면 금리가 내려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물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얘네들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갑작스럽게 실물 경기가 이제 나빠지다 못해 어느 정도 균열이 가고 시그널이 뜰 때, 그때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항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렇게 가격적으로 좋은 영향은 주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요것도 동결이 될 시점에 그때 보통 자산의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요게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수록 뭐가 좋아진다? 우리 어쨌든 동결 기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승장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경제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러 헤게모니는 미국의 근본이다. 미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수요를 촉진하고 창출한다. 금융 및 경제 응용 분야의 진화 버전. 제대로 지원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냐? 앞으로의 금융은 디지털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금융의 정점에 있는 것은 뭐가 될 거냐? 디파이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디파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되면 이 디파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자산을 토큰화로 시키는 과정에서 이거랑 결합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거에 있어서 단위가 항상 뭐예요? 달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편화되면 보편화돼서 뭐가 되냐면 달러라이제이션에서 우리는 더 심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애들이 패권을 잡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뭐 레이달리오의 제국의 그 사이클 이론들로 봤을 때 미국은 이제 쓰러져가는 단계고 중국은 올라가는 단계에서 뭐 교체를 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인 게 뭐냐면,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가 4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 경제라든지 향후 미래에 도입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뭘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요, 양극화라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잘 사는 애들은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아지는 그런 갭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미 달러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돼 있으면 이건 달러라이제이션이 이미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위안화 스테이블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비트코인 거래할 때 맨날 달러 차트 가지고 제가 분석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AI나 뭐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도 궤도국이 뛰어넘기가 어려운 이유는 데이터를 고도화시키고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개발도상국들은 그걸 가공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술력도 딸리고, 그럼 결국 그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우리가 홍채 찍어주는 것처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받는 정도밖에 안 된다. 거의 뭐 용역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앞으로의 그런 제가 보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경제 기본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좀 어느 정도 좀 더 뭐 깨닫는다 이런 말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고,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좀 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미국의 점유율을 코인베이스가 늘린 상황입니다. 이게 바이낸스의 US나 이런 애들도 다 밀려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미국에서 미국 중심의 구조로 코인판을 재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다음 중국도 마냥 당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 그럼 이들이 경쟁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좋아요? 버블이 여기서만 끼는 게 아니고 여기서만 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끼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버블에서 코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될 것이고, 그런 중요한 장을 먹기 위해서 지금은 기다리면서 천천히 우리가 하나둘씩 스텝을 밟아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마저 지루하고 못 버티겠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더 비싸질 때. 그때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했으면 지백이나 이런 것들 멘탈 나갔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멤버십의 소통방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보면은 진입가, 코인,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온톨로지도 이런 타겟이 갖고, 그다음 여러분들한테 공지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장세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시황까지, 그다음 여러분들하고 1대1 상담까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되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카톡방 링크와 그 다음에 텔레그램 브리핑방 링크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모두 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